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피부가 안 좋은 분들 사실 훨씬 더 많이 보지만 가끔씩은 이제 피부가 진짜 이 정도면 국보급이다 이런 분들도 드물게 제가 뵙거든요. 그러면 저는 꼭 물어봐요. 집에서 어떤 케어 하시는지, 어떤 시술을 받으셨는지. 그래서 오늘은 진짜 피부 좋아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리고 그 느낌을 만드는 피부 속 진짜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어려지는 시간 동안멘토 김보선 원장입니다. 원장님, 저희가 유튜브 시작한 지 벌써 한 1년이 넘었는데 원장님 점점 더 피부가 좋아지시는 것 같아서 주변에서도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으시지 않으신가요? 요즘에 조금 많이 듣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저는 엄마 피부를 이제 유전적으로 물려받았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 피부가 진짜 건조하시고 주름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또 이제 시술 계획을 해서 영상 찍자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30대까지는 진짜 악건성 피부였고 누군가에게 피부 좋다라는 소리를 제가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안멘토 채널 시작하면서 이제 홈케어 쪽이랑 그다음에 시술도 좀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최근에는 피부가 정말 좋은 것 같다,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 어떻게 관리하냐 이런 말을 종종 듣기는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피부가 안 좋은 분들 사실 훨씬 더 많이 보지만 가끔씩은 이제 피부가 진짜 넘사벽으로 너무 좋아요. 진짜 이 정도면 국보급이다 이런 분들도 드물게 제가 뵙거든요. 그러면 저는 꼭 물어봐요. 집에서 어떤 케어 하시는지, 어떤 시술을 받으셨는지. 그러면 특별한 게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그럼 부모님은 피부가 좋으시냐라고 물어보면 그런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피부는 유전입니다. 타고나는 겁니다. 하지만 30대부터 관리를 빡세게 한다면 40대부터는 타고난 피부가 아니어도 피부 좋다라는 얘기를 정말 자주 듣게 되는 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피부 좋아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리고 그 느낌을 만드는 피부 속 진짜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피부는 크게 육안으로 봤을 때 세 가지 층으로 나뉩니다. 겉에층인 표피층, 그리고 중간층은 진피층, 그리고 아랫부분은 피하지방층, 그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피부 탄력, 그리고 피부의 밀도, 피부의 광택, 이런 거는 전부 어디 층일까요? 진피층에서 결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피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진피는요,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피부하면 콜라겐이잖아요. 그래서 콜라겐, 그리고 피부의 탄력을 결정짓는 엘라스틴, 그리고 우리가 촉촉하다 하면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이 촘촘히 박혀있는 공간이고요. 보통 1mm에서 3mm로 사람마다 피부 두께, 진피 두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피 안에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이런 게 많이 빼곡하게 차 있을수록 피부가 탱탱하고 쫀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원장님, 콜라겐이 줄면 피부에서 어떤 게 제일 먼저 변하나요? 일단은 피부의 볼륨감과 두께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진피가 얇아지게 되면 피부의 볼륨감이 줄어들고 두께도 줄면서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자세히 현미경을 보면 이렇게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래서 빛이 정반사가 되지 못하고 난반사가 되게 되면서 칙칙하고 푸석푸석해 보이는 인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피부가 좋아지는 사람들은 실제로 진피 두께가 두껍고 모세혈관 밀도가 촘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속이 꽉 찬 느낌의 비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피부가 좋아 보인다라고 느끼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피부의 광택, 그리고 피부가 얼마나 투명한지, 투명도, 그 다음에 피부의 밀도감입니다. 첫 번째 광택은요, 피부 표면이 매끄러워야 빛이 고르게 반사되는 거예요. 이걸 돕는 건 바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그 안쪽에 들어가서 피부를 고르게 펴 놓았을 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투명도는 하얗다라가 아니라 피부가 맑아 보인다, 투명해 보인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느낌은 피부 속에 혈관이 정체되지 않고 잘 순환이 돼서 노폐물 배출이 잘 되어서 피부의 컨디션이 많이 좋았을 때 그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또한 피부 안에 칙칙한 모세혈관들이 많이 표면으로 자리가 잡게 되면 얼굴이 붉은기가 보이거나 잡티도 잘 생기게 돼서 피부가 탁해 보여요. 칙칙해 보여요. 먹구름이 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피부가 좋은 사람들은
피부는 대개 혈관 상태가 건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피부 밀도인데 진피층이 꽉 차 있으면 피부에 힘이 생깁니다. 얇고 힘없는 피부는 금세 주름지고 칙칙해지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갖춰져야 피부가 좋아 보인다라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단순히 주름이 없다, 잡티가 없다, 모공이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진피 속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속부터 좋은 피부를 만드는 시술, 바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진짜 피부가 좋아지는 느낌은 피부 표면이 아니라 진피층의 건강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술을 어떤 논리로 효과를 내는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콜라겐 부스터 시술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콜라겐이 피부 밀도와 광택을 동시에 책임을 진다라고 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20대 중반부터는 콜라겐이 감소하기 시작해요. 콜라겐이 감소하게 된다?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일단 얇아지고 피부에 탄력이 없이 조금 처지게 되면서 광택이 좀 사라지면서 힘이 빠진 약간 느슨한 느낌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콜라겐 부스터를 맞게 되면 피부 재생세포인 섬유화세포를 자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콜라겐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이 세포들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게 유도를 해주는 시술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많이 설명드리는 시술인 레디어스라는 시술이 가장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좋은데요. 속에서 다시 히알루론산이나 지방이나 이런 이물질로 피부를 탱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직접 세포들이 콜라겐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시술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주베룩이라든지 레디어스라든지 스컬트라나 엘란세 이런 것들이 콜라겐 재생 시술인데요. 콜라겐을 생성을 유도를 시켜서 피부 밀도와 윤기를 좀 더 올려주는 시술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또 리쥬란 힐러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리쥬란 힐러는 콜라겐 재생 시술이라기보다는 이제 진피 조직의 손상된 부분을 다시 재생을 시켜서 결국은 피부의 장벽을 좀 회복을 하는 시술이에요. 그래서 리쥬란 힐러 맞고 1, 2주째부터는 피부가 조금 탱탱해지고 광이 돌고 좀 촉촉해지고 피부 결이 좀 좋아져서 메이크업도 잘 받고 이런 효과가 있죠. 아주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는 리쥬베룩이라고 리쥬란과 주베룩을 같이 동시에 시술하는 시술, 되게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고 효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매우 피부가 노화가 많이 된 경우보다는 보통은 30대 정도까지 모공과 피부결 개선, 톤업, 수분감 이런 것을 목적으로 시술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디어스 시술은 저는 30대 중반부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받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간혹 울서마지 받으러 오셔도 피부가 많이 노화된 경우는 일단은 콜라겐 재생부터 회복부터 하자라고 해서 레디어스를 추천을 많이 드리거든요. 일단은 타이트닝, 리프팅 하기 전에 노화된 피부, 겉에 가죽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균일하게 좀 좋아지면 콜라겐이 좀 차오르면서 빛 반사도 좀 고르게 되면서 피부도 많이 맑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건강한 느낌의 피부를 다시 회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피부가 투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는 혈관 레이저를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요. XLV라는 장비를 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투명도 그리고 피부 톤을 개선을 해주는 장비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피부가 좋아지는데 혈관 레이저? 이걸 꼭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혈관이 많이 확장되거나 피부가 많이 민감해서 쉽게 붉어진다거나 아니면 트러블도 자주 생겨서 피부 장벽이 많이 무너졌거나 얼굴에 염증이 좀 많다거나 주사 피부염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염증이 메인이에요. 그래서 염증이 쌓이게 되면 얼굴에 붉은기도 돌고 피부톤도 탁하고 칙칙해 보이고 피곤해 보이잖아요. 특히 피부가 얇은 사람일수록 점점 더 피부 장벽은 약해지고 모세혈관도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XLV와 같은 혈관 레이저를 받아서 확장된 모세혈관도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피부 장벽도 좀 재생을 하고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잡티나 이런 것들도 좀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잡티 같은 것도 동시에 좀 정리를 하는 XLV 장비가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혈관 장비 중에 또 유명한 장비 있는데 V빔이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이 장비는 효과는 상당히 좋은데 다운타임이
일주일 이상, 즉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피멍이라고 하죠. 피멍이 좀 생기기 때문에 다운타임 때문에 저는 이 장비보다는 다운타임이 거의 없는 엑셀V라는 장비를 추천합니다. 결과적으로 붉은기가 줄게 되면 먹구름 낀 것 같이 칙칙하고 얼룩덜룩한 이런 피부가 맑고 뽀얀 피부로 바뀌면서 피부가 되게 정리가 됐다, 피부톤이 좀 더 투명해졌다, 이런 얘기를 듣게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피부 두께와 피부와 탄성,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리프팅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고주파나 초음파 리프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우실 텐데, 고주파는 대표적으로 써마지 이런 계열의 장비고요. 초음파는 이제 울세라 이 계열의 장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울세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근막층이나 피하 지방층, 진피층까지 층층이 눌러서 피부를 쪼여서 늘어진 조직을 뼈에다 붙이는 그런 느낌의 장비고, 전체적으로는 얼굴형을 딱 타이트닝 해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써마지 같은 경우는 정말 뭔지 모르게 피부가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일단은 피부 톤이 맑아지고요. 약간의 미세 홍조, 아주 심한 홍조가 아닌 경우도 어느 정도 톤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피부가 하얘지는 느낌, 그리고 피부의 잔주름들, 그리고 피부의 모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얼굴형까지 좀 정리를 해줄 수 있는 장비여서 현존하는 고가이지만 그래도 가장 베스트셀러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피부 구조 자체가 단단해지고 피부가 처졌다라는 느낌을 사라지고 얼굴형을 되게 예쁘게 V라인으로 만들어주는 장비는 울세라, 그리고 피부의 밀도, 그리고 피부의 탄력, 피부의 광택까지, 그리고 얼굴형까지 광범위하게 얼굴을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써마지, 이런 장비를 받으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피부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시죠. 그럼 원장님, 정리해보면 피부 좋아 보이는 느낌이라는 건 단순히 주름이 없는 게 아니라 피부의 조직 구조가 살아있는 거군요. 그렇죠. 일단은 겉에 피부만 반질반질한다고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진피 속을 얼마나 건강하게 관리했느냐가 진짜 차이를 만드는 거죠. 진피가 건강하게 되면 우리가 눈밑꼬랑 팔자, 입가, 마리오네트 주름 이런 것도 고민을 안 할 거고, 얼굴형 같은 경우도 많이 처지지 않아요. 우리가 피부가 좋다라고 하면 진짜 피부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얼굴형이라든지 이런 고랑들이라든지 모공이라든지 잔주름이라든지 얼굴의 때깔, 톤이라든지 얼굴의 텍스처, 피부 결, 이런 부분들을 다 통칭을 해서 직관적으로 1초 만에 드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결국 핵심은 진피의 건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시술 말고 평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사실 피부의 진짜 컨디션은 저는 매일매일의 생활 습관에서 결정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병원에 자주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똑같은 치료를 했는데도 피부 결이나 톤이나 밀도가 유독 좋은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공통된 생활 루틴이 있습니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 100번 강조해도 부족한 거, 수면입니다. 수면은 피부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밤 10시부터 2시 사이가 콜라겐 재생의 골든타임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단순히 몇 시간 잤다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수면의 질, 그리고 수면의 패턴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내원하셨는데 갑자기 피부가 훅 안 좋아지시는 분들 무슨 일 있으셨냐 제가 여쭤보면 늦게 주무시거나 수면 시간이 줄었거나 야근이 많아졌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재생 효율이 떨어지고 멜라토닌 분비도 줄어서 피부 탄력에 불리하고, 이런 안 좋은 컨디션이 되게 되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기미, 검버섯, 잡티 이런 것들도 같이 올라오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여드름 피부로 또 바뀌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수분과 자외선 관리가 또 엄청 중요합니다. 하루 1.5리터 이상 수분 한꺼번에 벌컥벌컥 드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잔잔히 조금씩 군데군데 맞춰주셔야 되고, 물 많이 드셨는데 이제 커피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 수분 다시 배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톤이 노래지고 칙칙해집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제가 항상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하루에 3번 바르셔야 됩니다. 한 번 바르면 3, 4시간밖에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일상 햇볕으로 김이 다 생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도 우리 피부에 좀 영향을 준다는 거 많이 생소하실 텐데, 피부 탄력과 광을 망치는 주범 중 하나가 바로
이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거나 밀가루 위주의 식사를 자주 하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데요. 이때 생긴 당화 물질 AGE라고 부르는데 이게 콜라겐을 망가뜨리고 피부를 누렇고 탁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도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대뇌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이게 피부의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요. 모세혈관도 수축시키고 콜라겐 합성도 저해하게 돼요. 결국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예민해지고 광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좋은 분들은 멘탈 관리 하시죠. 운동이나 명상, 아니면 러닝 이런 것들로 자기만의 스트레스 배출 루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핵심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피부 좋아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광택, 그리고 피부의 투명도, 그리고 피부의 밀도 이 세 가지가 살아있다. 단순히 하얀 피부가 아니라 속이 꽉 찬 피부를 만드는 생활습관 그리고 시술의 전략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피부 좋아 보이고 싶은 지인들에게도 많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러분의 동안 멘토 김보선 원장이었습니다.